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잖아. 그 2개랑 계수는 이제 x 앞에 있는 이 문자들 보이지? 숫자들? 얘네들의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거든? 근데 이제 봐봐. 여기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근의 합이나 곱이나 차를 그냥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네들의 인수분해 된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자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면 최고차는 a로 묶은 상태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까?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야지 이게 0이면 x는 누구하고 알파 또는 베타를 뭐로 갖는 거야? 두근으로 갖는 거지. 이 얘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러면 결국은 요 식하고 이 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른쪽 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전개하면 a의 x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 이렇게 하면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보여?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제 좌우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 a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 선생님이 양변 a로 나눠볼게. 그렇게 해서 얘기할게. 그럼 여기 a로 나누면 x의 제곱이야. 여기 a로 나누면 a분의 bx야. 이거 a로 나누면 a분의 c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건 a로 나누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지. 그치? 그럼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x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베타 알파, 베타 x, 이렇게 하면 알파 x니까 1차식 이렇게 묶이지는 거 보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수항은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되는 거 보여?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x 2차 똑같지? 그럼 얘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분의 얼마고? a분의 b고 요 상수항 알파 베타가 얼마다? a분의 c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1로 넘길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그러면 두근에 지금 알파랑 베타랑 더했으니까 두근에 뭐야 우준아? 합이지? 두근의 합이 요 2차식의 계수 최고차항 여기 a하고 b 보여?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랑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계수 관계라고 불러 이 두 개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지면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부호가 붙는다.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다.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는. 그치? 합하고 곱을 알면 차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우주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차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여기 이용되는 공식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뭐는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4알파 베타라는 공식 있잖아. 이 공식에다가 이걸 넣어서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니까 굳이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 이건 이미 외우고 살잖아.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차를 합으로 바꾸는 공식은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떤 2차식이 2x의 제곱 더하기 3x-5는 0이야. 근데 이거를 근의 공식에 넣어서 x값 두근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기도 해. 근데 그걸 안 구하고 뭐를 하겠다고? 합을 곱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우준아 여기 이렇게 되면 두근의 합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분의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얼마? b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괜찮아?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분의 뭐라고? a분의 c니까 2분의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치? 많이 봤지? 그래서 합하고 곱을 x하고 x값을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다 이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아까 이거 외울 필요 없댔지? 어차피 얘는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니까. 그럼 이제 아까 한번 더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4분의 9가 되고요. 플러스 여긴 약분하면 얼마지? 얼마야? 10이야? 그치? 그럼 10이면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49야? 우준아? 그치?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4분의 49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원래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7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치? 맞아?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7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긴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반드시 이 공식을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근에 대한 무슨 관계를 물어보면 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근계수 관계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중에서 얘들아 최고차항이 얼마인 경우가 되게 많아? 1인 경우가 되게 많지, 우준아. 1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이 만약에 1이면 혜정아 여기가 분모가 1이니까 어떻게 돼? 두근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b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두근의 곱은 누구만 되겠어? 그냥 c만 되겠지? 그래서 이건 따로 인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이 이제 두근이 있어. 근데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거꾸로 세우려면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가졌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세우고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개해 놓은 과정이 뭐가 된다? 최고차항이 1일 때는 두근의 1차항의 개수는 뭐야? 두근의 합의 부호 바꾼 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다? 두근의 곱 여기 위치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2하고 마이너스 3을 두근으로 하는 뭐를 세우라고? 방정식은? 하고 물어보면 그치?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케이스라고 물어본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그냥 바로 뭐를 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두근의 합을 구해봐. 혜정아 두근의 합 얼마야? 2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 합하고 곱을 알면 이 방정식은 x의 제곱에 합에는 지금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어서 x라고 쓰고 두근의 곱은 이쪽에 그냥 마이너스 6은 여기다 이렇게 바로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의 합은 부호 반대가 돼서 x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들어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식을 만든 다음에 각항에다 얼마씩 곱해도 돼? 2분의 1씩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거야. 주어진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틀은 조금 기억해 놓자. 그래서 어떤 틀은 기억했냐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할 때 그치? 방정식을 세우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에 두근의 무슨 자리?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서희야 119쪽. 자, 그 다음에 120쪽 얘기부터 먼저 갈게. 자, 뒷장 넘겨봐봐, 혜정아. 120쪽.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어떤 2차식이 이제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인수분해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런 건 혜정 얼마로 인수분해가 돼? 암산도 되잖아. 1, 3에 마마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x-1에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어떤 애들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이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애는 뭐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뭐를 구한 다음에 근을 구한 다음에 반대로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 얘기야. 그 소리가 뭐냐면 얘를 는 0이라고 하고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근데 사실 모든 2차 방정식은 어디다 집어넣으면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제 x는 우준아 여기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쓸게. 그러면 a분의 안 이쁘니까 줄이 짝대기가 자 분모 뭐 분의지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근이 어떻게 생겼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근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 근을 갖는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냐? 그럼 얘가 지금 1차식이 곱으로 풀렸잖아.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어려울 때는 그냥 뭐를 구한 다음에 방정식의 근을 구한 다음에 식을 거꾸로 쓰면 어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를 어디까지만 하냐면 유리수까지만 해. 그 이제 분수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i 들어가는 것까지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알겠지? 무리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복소수까지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면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어느 범위까지도 복소수 범위까지도 인수분해가 할 수 있다는 건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실수까지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라. 그러면 무슨 뜻이야? 요렇게 i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꾸로 식을 구해서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수준아, x의 제곱 플러스 2x-4는 곱해서 4 되는 것 중에서 이 쉽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어렵잖아. 근데 그걸 어디까지 인수분해 하려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려면 얘의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하란 얘기지.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x의 제곱 2x-4는 0이라고 해서 해를 구해볼게. 역시 이거 짝수니까 분모 1분의 이제 1분의 안 쓴다. 1분의 요거의 반이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그럼 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5가 되잖아? 그럼 이런 해를 갖는 식은 어떻게 생겼다? 요게 따라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거꾸로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했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거꾸로 써주면 됩니다. 왜 이쪽으로? 그냥 그치?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보면 얘들아, x는 지금 어떻게 생겼지? 근해 공식이 쭉 그으면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잖아. 근해 공식이. 야, 그러면 야, 한근이 있잖아.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온 건데 여기가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근은 항상 어떻게? 플러스 값하고 무슨 값을 갖고 있게 돼 있어? 마이너스 값을 갖고 돼 있잖아.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에 이제 물론 얘가 유리수일 때다. 뭐 i 같은 거 있을 때 아닌 거. 그치?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근은 자동으로 얼마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치?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근은 얼마다? p 마이너스 qi가 돼. 물론 얘네들이 개수가 실수긴 해야 돼. 개수에 i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세트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뭐 근해 공식에 못 넣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켤레근을 두 근으로 갖는 게 근해 공식 자체에 그렇게 생겼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서 있잖아. 봐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런 2차 방정식에 한근이 2-i면 다른 한근 얼마라고? 2 플러스 i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A, B, C까지 정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우준아, 한근이 2-i고 다른 한근이 2 플러스 i면 두 근의 합은 얼마야? 4가 되지. 두 근의 곱은 얼마냐? 4. 아니, 기억 안 나? 2-i랑 2 플러스 i를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 자, 혜정아, i의 제곱 얼마야? 에이, 까먹었네 다. i의 제곱은 뭐랬어? 마이너스 1이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1이라고? 아, 그래, 똑똑해. 그러면 5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5면 방정식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x의 제곱의 합에는 보호를 바꿔. 그리고 곱은 어떻게 쓴다? 그대로 써서 0이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고, 준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방정식의 근만 가지고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울 수 있다고. 물론 이거 최고창이 1인 걸로 한 건데 그건 주어지게 돼 있어. 최고창은 뭐 3으로 해라, 최고창은 5로 해라 하면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얼마씩 곱하면 돼. 만약에 3으로 하라고 하면 각항에 30 곱하면 돼. 그건 뭐 어차피 등식의 성질이니까. 알겠지? 그래서